음악. 관계를 마친 후 아무것도 나오지 않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자로서 모든 것이 끝난 건가? 하지만 30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호선 원장이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나친 절망감이나 위축은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의 기능 회복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정력 건강 주스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혈관 확장 원리를 활용한 의학적 접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4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째, 혈관을 활성화하는 붉은 주스의 과학적 근거. 둘째, 약해진 골반 근육을 깨우는 3분 운동. 셋째,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실전 관리법. 넷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심리 전략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증상을 혼자 고민하다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주변 사람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을 망설이셨다면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살 김태준 감독님의 사례입니다. 평생 운동장에서 선수들을 이끌던 분으로 목소리와 기세가 매우 당당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에도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료의자에 앉아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원장님, 그게 말이죠? 무슨 고민인지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한평생 강한 이미지를 지켜온 분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함께 오신 사모님이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상해진 지 반년이 넘었어요. 무섭다고만 해요. 무서웠던 것은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스럽기만 하던 아내의 시선이 관계를 할 시간이 되면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내는 건강을 걱정해서 바라본 것뿐인데도 김 감독님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셨습니다. 이후 부부 사이에는 말 없는 시간이 늘었고 감독님은 일부러 TV 앞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거나 서재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묻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감독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감독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많은 분이 발기 문제만 생각하지만 남성 건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중 절정에 이르러도 전혀 배출되지 않았던 그 순간, 감독님은 남자로서 끝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골반 부위 혈류의 급격한 저하와 이에 따른 전립선 기능 위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는 수많은 혈관이 모여 하나의 큰 강처럼 가능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그 강이 혈액으로 채워져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 감독님의 경우 그 혈관으로 가는 통로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수도관의 밸브가 꽉 잠긴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흐름이 차단되면 주변 조직은 점차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정상적인 분비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혈액이라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합니다. 혈액 공급이 끊어지면 공장의 전기가 끊긴 것처럼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생산물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독님이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셨던 이유는 결코 의지나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속에서 혈류 공급이 약해지고 기능을 유지할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은 감독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럼 끝난 건가요? 막힌 걸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혈류가 막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혈액이 충분히 흘러야 정상 기능을 합니다. 특히 남성 기능은 혈액순환에 매우 크게 의존합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72%가 골반 혈류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립선 분비 감소와 발기 약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기운이 떨어지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 감독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독님, 축구도 후반전부터가 진짜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후반전 시작입니다. 그 후 저는 감독님께 특별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수술도 아니었고 값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토마토처럼 박지만 토마토는 아니고 사과처럼 달지만 사과도 아닌 한 잔의 주스였습니다. 왜 붉은색이어야 했을까요? 사실 이 주스는 누구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채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원장님, 제 나이에 이런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잔의 주스로 해결된다고요? 충분히 나올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주스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거 없이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특정 약이 아니라 혈액과 혈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님의 문제는 골반 혈류 차단과 전립선 기능 저하였습니다. 생명 유지에 혈류가 중요한 듯 남성의 기능도 혈류 공급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막힌 통로가 다시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야 피가 충분히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산화질소의 역할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물질로 잠긴 밸브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물질이 풍부하게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에서 60세 이후에는 양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몸속 산화질소를 다시 활성화시켜 혈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열쇠를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충분히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이 열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붉은 정력 주스입니다. 지금부터 그 조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하며 오늘 바로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스의 핵심 재료인 비트가 필요합니다. 붉은 빛이 선명한 뿌리 채소입니다. 왜 비트일까요? 비트는 유럽에서 땅속의 피라고 불릴 만큼 혈관에 이로운 성분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비트를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비트 속에는 혈관을 위한 주요 성분인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혈관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산염이 몸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트 주스를 마시면 질산염이 침과 반응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위를 거치면서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인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그렇다면 산화질소가 왜 중요할까요?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을 담당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따라 온몸을 돌며 긴장된 혈관 벽을 만나면 이완을 유도해 좁았던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피가 충분히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넓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이 원활히 흐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움이 되며 혈압 안정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혈류 부족으로 기능이 떨어졌던 남성 부위와 전립선에 다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능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영국 퀸대학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 60여 명에게 비트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단 2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혈압약과 견줄 정도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전신에서 혈압을 낮출 만큼 강한 산화질소의 효과가 특히 골반 주변의 좁은 혈관에서 집중적으로 작용하면 어떤 도움이 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붉은 주스의 핵심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비트는 이 주스에서 마스터 키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재료가 좋아도 혈관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트는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왜 비트가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비트는 깨끗이 손질해 약 80g 정도 준비합니다. 다음 재료는 블루베리입니다. 흔히 신이 내린 보랏빛 열매라고도 불립니다. 100g 정도 넣어주세요. 블루베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산화와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블루베리를 별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유용한 열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호박씨가 남성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는 이유는 아주 특별한 성분, 바로 아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 아연이라는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수백 가지 생리작용을 덮지만 특히 남성에게는 생명의 불씨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의 힘이라고 부르는 테스토스테론 있지요.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연은 반드시 필요한 장작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장작이 서서히 줄어들어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데 호박씨는 그 꺼져가는 아궁이에 새로운 장작을 듬뿍 채워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 공장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습니다. 둘째로 아연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장기 중 아연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부위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아연을 주요 영양분으로 삼기 때문에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맑고 건강한 전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연이 꼭 필요합니다. 김 감독님의 전립선 기능이 멈춰 있었던 이유도 이 중요한 아연이 부족해 공장이 녹슬고 작동을 멈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아연을 남성 생식 기능과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을 겪는 남성들의 아연 수치가 공통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호박씨처럼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 건강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제 붉은 강주스가 완벽한 조합인 이유가 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비트는 막힌 혈관을 열어주고 블루베리는 그 혈관을 견고하게 강화합니다. 여기에 호박씨는 그 길을 달릴 자동차, 즉 남성 호르몬을 위한 최고급 연료인 아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만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길만 뚫려도 안 되고 연료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잔에 담겨 멈춰있던 엔진이 새로 열린 길로 힘있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 감독님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핵심 이유입니다. 길이 열렸고 연료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기계에 윤활유를 넣듯이 몸의 기본 환경을 다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기반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 즉 새콤한 맛의 플레인 요거트 150ml입니다. 비트가 막힌 혈관을 열고 블루베리가 그 혈관을 강화했습니다. 호박씨가 남성 호르몬의 강력한 연료를 채워 넣었습니다. 길이 확보되고 연료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없이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최고급 연료를 채운 자동차라도 도로 바닥이 진흙탕이거나 늪지대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바퀴가 헛돌고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공들여 준비한 좋은 영양이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땅이 바로 어르신들의 장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남성 기능 이야기 중 장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음식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장에는 다양한 균이 살고 있고 이로운 균이 많아야 장이 튼튼합니다. 나이가 들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균형이 깨져 나쁜 균이 많아집니다.
이 나쁜 균들이 장벽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를 의학적으로 새는 장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멍을 통해 독소와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은 채 혈액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몸은 이를 침입으로 판단하고 염증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문제는 이 만성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와 블루베리로 어렵게 뚫고 강화한 혈관이 염증 때문에 다시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빠져있던 도개공사와 같습니다. 장 기능이 약해지면 호박씨의 아연이나 비트의 질산염 같은 중요한 성분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황을 정리하고 약해진 장을 건강한 환경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주스가 걸쭉하니 부드럽게 하려고 넣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거트는 이 조합의 핵심이자 기반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으로 들어가 유해균을 제거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상된 장벽의 틈을 메워 새로운 방어막을 형성해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몸속의 만성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혈관을 공격하던 내부 요인이 감소합니다. 장이 정돈되고 건강을 되찾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트의 질산염,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호박씨 아연과 같은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요거트가 없었다면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영양들이 유산균 덕분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윤활제이자 길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즉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달콤한 요거트를 넣는다면 유산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설탕은 해로운 균이 가장 선호하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균을 보내놓고 나쁜 균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격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심장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장혈관 축 이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장 기능이 약해지면 전반적인 남성 건강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뚫리고 혈관이 보장되고 연료가 채워졌으며 그 기반이 되는 장까지 정비되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성분을 하나로 묶어 효과를 극대화할 마지막 점화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몬즙 한 큰술과 물 100ml를 추가합니다. 레몬즙을 넣는 이유는 단순히 비트의 흙내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맛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레몬즙 기능 중 극히 일부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섭취한 영양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쉽게 산화되고 파괴되지만 비타민C가 이를 막아 장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트에 포함된 철분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어렵지만 비타민C는 이 철분과 결합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꿉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레몬즙 한 스푼이 비트의 효과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연산입니다. 이 신맛을 만드는 구연산은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박씨에는 남성 건강에 필요한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은 단독으로는 체내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구연산이 아연과 결합해 장벽까지 안내하고 혈류로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이를 의료 용어로 킬레이트 작용이라 부르지만 쉽게 말해 영양소 운반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전체 구성은 완성된 셈입니다. 비트가 길을 넓히고 블루베리가 그 길을 보강하며 호박씨가 연료를 채우고 요거트가 장 환경을 안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이 전체 영양소의 활용도를 높여 체내 흡수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모여 혈류 개선을 돕는 완성형 붉은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재료를 모두 믹서에 넣고 한번 갈아 보십시오. 어르신들께서 보게 될 것은 밝고 짙은 붉은색의 주스일 것입니다. 이 색은 단순히 식재료의 색이 아니라 혈관과 순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 농축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지의 연구에서도 전문 운동선수들이 비트 주스를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류 증가와 지구력 향상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많은 혈류가 필요한 운동선수에게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만큼 혈액순환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혈관과 순환 기능을 돕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붉은 주스를 드실 때 단번에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 잠시 머금은 뒤 죽을 먹듯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침 속의 특정 성분이 비트와 만나면 산화질소 생성, 즉 혈관 확장 효과가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시면 일반 주스이지만 천천히 음용하면 건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김 감독님 역시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이 주스를 드셨지만 1, 2주가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설명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레시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기 편하도록 간단한 도구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울이 없어도 되고 시력이 좋지 않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집에 있는 종이컵과 밥숟가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그램 수보다 꾸준함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관 순환을 돕는 비트입니다. 어르신 손 기준으로 반 주먹 정도면 됩니다. 감이 잘 오지 않으면 탁구공 2개 정도의 양을 깍둑썰기로 넣으면 됩니다. 둘째, 혈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블루베리입니다. 종이컵 반 컵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문제 없습니다. 한 줌 정도 넣어도 적당합니다. 셋째, 남성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호박씨입니다. 이 재료는 준비가 간편합니다. 필요한 다음 내용이 있다면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익숙한 밥숟가락으로 호박씨를 2큰술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넷째는 앞선 재료들을 받아들이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종이컵 기준 3분의 2컵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반드시 무가당, 즉 설탕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영양성분의 흡수를 돕는 레몬즙입니다. 이것도 밥숟가락으로 한 큰술 넣으면 충분합니다. 매번 레몬을 직접 짜기 번거롭다면 시중의 100% 레몬즙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서가 잘 돌도록 물을 종이컵 반 컵 정도만 부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도 보시듯 저울이 없어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재료도 적절한 시간에 섭취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물처럼 마시면 재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스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언제 마셔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저녁 식사 후 약 1시간 뒤 또는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유는 우리 몸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회복과 재정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동안 몸 안에서는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 시간대에 비트의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이 혈관벽을 보강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밤새 지속되며 혈류 개선을 지원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가 민감한 분들은 비트와 레몬의 산미가 공복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저녁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충분히 머금고 씹듯이 드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트의 질산염은 침과 만나야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즉, 침과 섞이는 과정이 있어야 혈관 확장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주스를 입안에 머금고 천천히 굴리듯이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효과를 높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셔야 하는가입니다. 이 주스는 약이 아니라 몸 상태를 개선하는 하나의 식습관이며 건강관리 과정입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도 지속적인 실천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마신다. 둘째, 한 번에 마시지 않고 침과 섞이도록 천천히 씹듯이 마신다. 셋째,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마신다. 이 세 가지를 지키신다면 혈류 개선과 관련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시겠다는 분들은 결심의 의미로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의 아침이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좋은 혈류가 만들어져 골반까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혈류를 받아야 할 근육과 조직이 오랜 시간 기능을 잃은 상태라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댐까지 도달했지만 수문이 닫혀 있고 펌프가 녹슨 상태라면 물을 흘려보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골반 부위의 기능 저하는 단순히 혈류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혈류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밀어내는 근육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전립선 주변을 지탱하고 남성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반저근입니다. 물이 얕은 강에 오래 고여 있으면 오염된다. 피가 골반에 단순히 머물기만 해서는 기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혈류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펌프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약해진 그 펌프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 즉 잠든 공장을 깨우는 3분 의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차근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신 뒤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세워주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허리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과하게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허리 운동이 아닙니다.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항문 주변 근육만 부드럽게 조여주는 동작입니다. 느낌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의 감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는 중요한 자리에서 방귀를 참을 때 괄약근에 힘을 주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때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면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직 항문 주변 근육, 즉 펌프 스위치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조여 주십시오. 조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1부터 10까지 세십시오. 약 10초 정도입니다. 10까지 세셨다면 힘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다시 10번 더 하시면 됩니다. 즉, 10초 조이기 곱하기 쌓인 10회 1세트, 하루에 아침 1세트, 저녁 1세트면 충분합니다. 2세트를 합쳐도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동작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심장이 펌프질로 피를 온몸에 보내듯 이 항문 조이기 운동은 골반저근이 제2의 펌프처럼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약해져 있던 골반의 근육이 혈류를 밀어 올려 전립선과 음경해면체로 피가 다시 공급되도록 유도합니다. 강해진 펌프 작용은 전립선 주변의 미세 혈관 흐름도 자극해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혈류가 돌아오면 차갑게 식어있던 전립선 조직이 다시 따뜻한 활력을 찾고 기능을 되찾기 위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혈류 증가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먼저 소변 흐름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전보다 시원하고 힘있게 배출되며 김 감독님이 원했던 남성 기능의 회복도 이 과정에서 재개됩니다.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분출 기능 또한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하루에 100번, 200번 반복한다고 효과가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 과부하로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와 감각으로 항문 주변 근육만 조이는 것이 여러 번의 잘못된 동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저와 약속 하나만 하시죠. 오늘 이 3분 의식을 배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정해 주십시오.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거주 지역과 성함, 그리고 숫자 1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사는 이철수일 이런 형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심을 모두 확인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붉은 주스로 새로운 피를 만들었고 골반 펌프 운동으로 그 피를 필요한 부위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가 도달하기 시작해도 해당 부위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다면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과 조직은 수축되어 피가 내부로 깊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혈관 자체가 닫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굳어버린 엔진에 온기를 다시 불어넣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따뜻한 물을 이용한 좌욕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간단한 좌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설명드리는 방식은 단순 세정이 아니라 골반의 제2의 심장 기능에 온열을 더해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엉덩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대야나 좌욕기를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받습니다. 이때 물 온도가 핵심입니다. 40도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드리자면 목욕탕의 온탕보다 약간 덜 뜨겁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여야 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은 엉덩이가 잠길 충분한 높이면 되고 그 상태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시간은 노래 한두 곡 정도의 길이, 약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좌욕은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앞서 배운 골반 펌프 운동을 마친 직후에 하시면 효과가 훨씬 강화됩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별표 항문 조이기 운동, 괄약근 수축 운동, 별표를 다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5까지 천천히 세며 보였다가 다시 하나부터 5을 세며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10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따뜻한 물은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길을 열어줍니다. 얼어있던 땅이 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상태에서 펌프 운동을 하면 신선한 피가 열린 혈관을 타고 훨씬 깊고 강하게 필요한 부위로 유입됩니다. 이것이 따뜻한 온열과 근육 펌핑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시너지입니다. 예전에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5세 최민우 어르신이 제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 남자는 찬물로 씻어야 건강하다는 습관을 지켜오신 분이었지만 전립선 통증과 잦은 야간 소변 문제로 불편이 심했고 부부관계도 오래전부터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전 좌욕과 골반 펌프 운동만큼은 꼭 해보시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의문을 가지셨지만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배우자분께서 직접 진료실을 찾아오셨고 얼굴 표정만으로도 변화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남편이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안해 보이고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차가웠던 엉덩이가 이제 사람 체온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곧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먼저 완화되고 그 다음으로 어르신들이 기다리던 활력이 돌아오는 순서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여야 합니다. 남성의 중요한 부위, 즉 고환은 다소 차가워도 좋지만 피를 공급하는 근육과 전립선, 엉덩이 주변은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은 붉은 주스로 신선한 피를 만들었고 골반 펌프 운동으로 피를 공장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따뜻한 좌욕으로 얼어붙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제 공장은 본격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피가 순환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주스라는 액체 연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계를 강화하고 만들어진 힘을 가둘 고체 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식탁 위에서 구할 수 있는 3가지 친숙한 음식입니다. 어렵게 구할 산삼이나 옥경이 아닙니다. 이 3가지를 식단에 더하면 어르신들의 몸은 강화되고 건강한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친구 호박씨. 붉은 주스를 만들 때도 등장했던 호박씨는 그대로 씹어 먹어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호박씨는 아연의 왕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스파크 플러그가 필요하듯 남성 호르몬 공장도 아연이 있어야 가동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보호와 마른 강 회복에 필요한 기능이 떨어집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솥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기름 없이 살짝 볶아 간식처럼 씹어 드시면 됩니다. 고소한 맛도 일품입니다. 두 번째 친구 검은콩. 검은콩은 일땅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강력한 식물성 단백질과 철분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과 같습니다. 아연이 불꽃이라면 단백질은 엔진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골반 펌프 운동으로 사용하는 근육을 만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검은콩을 한 줌 정도 콩밥으로 섭취하면 피가 진짜 생명력 있는 혈액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친구 토마토. 붉은 빛을 띠는 토마토, 일명 늑대 사과 혹은 사랑의 사과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 중 하나로 전립선이 산화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녹이 생기는데 그 영향이 가장 큰 부위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그 부위를 보호하고 기능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녹슬고 병들면 소변 줄기가 약해질 뿐 아니라 발기 기능도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이 산화와 손상을 막아주고 어르신들의 전립선을 보호하는 붉은 수호신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께만 드리는 꿀팁입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날 것보다 기름과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5배에서 10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토마토는 차갑게 먹지 마시고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올리브유를 두르고 토마토를 함께 볶아 드시는 것이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붉은 주스는 혈류를 흐르게 하는 시작. 호박씨, 검은콩, 토마토는 강을 단단히 쌓고 엔진을 수리하며 힘을 지켜주는 완성 단계입니다. 호박씨로 아연의 불꽃을, 검은콩으로 엔진, 즉 근육을, 토마토로 방패를 확보하십시오. 이제 어르신들은 별표 연료, 주스, 펌프 운동, 온기, 좌욕, 고체 연료, 3가지 음식, 별표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듯 보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3가지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 욕심. 골반 펌프 운동은 하루 딱 2세트, 총 20번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100번, 200번 하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라고 과도하게 시행합니다. 붉은 주스도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한데 몇 번씩 반복해 들이키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근육은 고무줄과 같아서 적당히 당기면 탄력이 생기지만 과하게 잡아당기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골반 근육은 수십 년간 쉬어있던 약한 근육입니다. 갑자기 과도하게 사용하면 회복이 아니라 학대가 됩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 있듯 집을 지을 때도 시멘트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듯 몸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함정 조급함. 제가 3일의 저주라고 부르는 함정입니다. 주스를 마시고 운동과 좌욕을 해도 3일 만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마른 강, 즉 전립선과 골반 혈류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에서 30년간 쌓인 습관과 세월이 만들어낸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 거대한 빙하가 단사흘 만에 녹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소변 줄기가 조금 힘차져 있다. 엉덩이가 조금 더 따뜻하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진짜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에 얼어붙은 빙하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는 무시하고
오직 마지막 결과만을 기다리다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어르신,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포기. 이것은 아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바로 심리적 압박, 특히 아내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부담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국 배우자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의 무심한 시선이나 나이 들어서 뭘 또 하냐는 한마디가 의지를 꺾습니다. 또는 아내가 기대하는 눈빛이 오히려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혈관을 좁히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발기는 심리적 요소가 큽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 혈관은 활짝 열립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이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면 붉은 주스를 마시면서 동시에 혈관을 조이는 독약을 함께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노력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욕심 근육을 망칩니다. 조급함 꾸준함을 껐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혈관을 닫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몸이 아니라 마음, 더 정확히는 대화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 몸은 혈류, 따뜻한 온기, 충분한 영양 세 가지 기둥만 세워도 반드시 몸은 용기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회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제가 김태준 감독님께 처음 설명드렸을 때 감독님은 한참 멍하니 앉아 계시던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몇 년간 찾아다닌 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자세히, 따뜻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문제다, 약이나 먹어라만 반복했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문제였다니 정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날부터 감독님은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붉은 주스 매일 저녁 한 잔 씹어 드시고 골반 펌프 아침 저녁 딱 2세트. 좌욕 자기 전 10분. 호박씨 간식처럼 씹어 드시고 검은 콩밥 몇 끼. 토마토 아침마다 기름에 볶아 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모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힘들지만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공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도 반신반의하였지만 감독님의 진지한 노력을 보고 함께 응원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좌욕 물을 데워주고 검은 콩밥을 정성스럽게 지어주며 무엇보다 압박하지 않고 편안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처음 한 주는 변화가 없었고 둘째 주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 소변 줄기가 조금씩 힘차지기 시작했고 넷째 주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감독님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정말 됐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라 예전처럼 힘차게 나옵니다. 20년 만입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막힌 혈관입니다. 그 혈관은 다시 열 수 있으며 위축된 공장도 돌릴 수 있고 마른 강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실천 매일 조금씩. 조급함을 버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혼자 싸우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피가 다시 맑게 흐르면 얼음 같던 몸이 따뜻해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조급했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그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감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붉은 주스, 단순한 혈관 개선 음료가 아니라 삶의 붉은 열정을 채워 넣는 생명의 의식입니다.
골반 펌프질, 단순 근육 운동이 아니라 잠든 생명력을 깨우는 부활의 의식입니다. 따뜻한 좌욕, 단순 목욕이 아니라 차가운 절망을 녹이는 온기의 의식입니다. 식탁 위 새 친구,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쌓아 올리는 희망의 벽돌입니다. 오늘 어르신의 붉은 강을 뜨겁게 흐르게 할 첫걸음을 내리십시오. 붉은 주스 한 잔. 골반 펌프질 한 번.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고백 한마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붉은 주스로 혈관을 열고 펌프로 피를 밀어 올리며 따뜻한 물로 공장을 데우고 식탁 위 새 친구로 힘을 쌓고 욕심, 조급함, 두려움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독을 버리기. 이렇게 3개월만 꾸준히 하십시오. 3개월은 수년간 절망 속에 보낸 시간에 비하면 짧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남자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순간 마른 강은 다시 붉은 생명수로 넘실거릴 것입니다. 어르신의 용기 있는 실천을 저 2호선 원장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빛나는 후반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어르신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르신에게는 약속이 되고 저에게는 더 좋은 내용을 전할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르신 중에 나는 이미 늦었다, 80이 넘었다, 20년 넘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가 넘으신 분도 계셨지만 꾸준히 실천해 다시 생명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죽는 순간까지 회복하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재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재료를 주세요. 붉은 주스로 혈관을 열고 펌프질로 피를 밀어 올리며 따뜻한 물로 온기를 주고 무엇보다 희망을 주세요. 그러면 어르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의 후반전을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